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평생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아내의 얼굴에서는 기쁨보다 어색한 의무감만 느껴졌던 대한민국 60대 이상 남성분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책에서 배운 방법이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아내의 가슴을 애무하고 관심을 기울여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아내는 쉽게 반응하지 않고 당신의 정성은 공허하게 돌아올 뿐일까요? 혹시 평생 가장 중요한 보물 지도를 손에 쥐고도 그 핵심 부분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만약 아내의 진심을 몰라 답답함과 외로움을 느껴왔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충격적인 사실은 여성의 모든 쾌감 신경이 단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성의 사타구니에 숨겨진 비밀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를 아는 남편은 더 이상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내가 먼저 손길에 반응하며 당신을 밤마다 진정한 예술가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압구정에서 지난 28년간 부부 상담과 성치료 전문가로 활동해온 이호선 의사입니다. 수많은 부부가 잃어버린 대화와 열정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오늘 저는 제 모든 의학적 지식과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남편의 90%는 여성의 몸이라는 거대한 강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을 지나치고 하류의 폭포 주변에서만 애쓰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다 해봤는데 제 아내는 원래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시큰둥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일 때 장작 한가운데만 라이터로 지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불을 제대로 붙이려면 가장 잘 타는 가장자리와 불쏘시개부터 공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아내의 몸 전체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불쏘시개이자 모든 쾌감의 근원이 되는 중요한 지점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평생 차갑게 식은 아내 옆에서 자신의 무능함만 탓하며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남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지난 세월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면 댓글에 숫자리를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아내가 평생 존경하고 갈망하는 최고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지혜를 아낌없이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내의 몸속에 숨겨진 중요한 지점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평생 함께 해온 부부 사이를 얼마나 투명한 유리벽처럼 막는지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얼마 전 상담실에 찾아오신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각색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씨는 결혼한 지 44년이 된 분으로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하며 늘 아내를 기쁘게 하고자 했습니다. 잠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내 아내는 한 번도 좋다고 표현하지 않을까? 그는 평생 처음 온 상담실에서 어색하게 굳은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아내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가슴도 만져주고 원장님이 다른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도 신경 쓰고요. 그런데 아내는 늘 죽은 듯 누워만 있습니다. 제가 뭘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좋았어 하고 물으면 그저 고생했어라는 말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과 서운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올라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목석처럼 있는 거야? 하고 소리치고 싶을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내가 싫어진 걸까? 아니면 남자로서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부부관계가 원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로 아끼고 대화도 잘하지만 밤이 되면 잠자리에서 가장 어색하고 서먹한 관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사이를 가로막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아내분이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인자하고 고운 얼굴이었지만 미소 뒤에는 44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체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우리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위해 늘 애쓰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더 미안하고 괴롭습니다. 그녀는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과의 잠자리가 한 번도 즐거웠던 적이 없습니다. 남편의 손길은 너무 직접적이고 강하며 빠릅니다. 제가 반응할 틈도 없이 남편이 모든 것을 끝내버리죠. 저는 그냥 남편이 빨리 끝내고 잠들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아프다는 말도 싫다는 말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44년을 연기하며 살아왔습니다. 평생 사랑하는 남편 곁에서 가장 사랑받아야 할 순간에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껴야 했던 한 여성의 소리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김대호 환자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각자의 침대에서 홀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가장 큰 원인은 남편들이 아내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의 문을 한 번도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대호 환자 부부처럼 서로를 사랑하지만 몸의 대화에 실패해 깊은 단절감을 느끼는 부부들을 보면서 저는 교과서적인 성교육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교과서는 여성의 성감대를 가슴, 음핵, 질벽 정도로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그 몇 개의 점만 공략하며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서울 지도를 보면서 서울역, 명동, 강남역 세 곳만 알면 서울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문제의 본질이 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점들을 연결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보이지 않는 선과 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여성의 몸은 몇 개의 독립된 성감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미줄처럼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쾌감 네트워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네트워크의 중심, 즉 모든 신경과 에너지가 시작되는 메인 서버가 어디일까를 찾기 위해 해부학, 신경학, 동양의 경락 이론까지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길이 통하는 단 하나의 지점을 발견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곳은 바로 여성의 사타구니, 즉 서해부였습니다. 서양의학의 관점에서 사타구니는 여성 성기로 가는 중요한 신경 다발인 음부신경과 장골서해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즉, 성감대의 모든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분기점과 같아 이곳의 흐름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목적지까지 제대로 달릴 수 없습니다. 동양의학의 관점에서도 사타구니는 여성의 생명력과 생식을 관장하는 간경과 비경, 신경이 지나가는 중요한 에너지 관문입니다. 이곳의 기혈순환이 막히면 여성의 몸 전체가 차갑게 식고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남성들이여, 우리는 평생 강 하류에서만 낚시를 하고 있었구나. 진짜 큰 물고기는 모든 물이 시작되는 강에서 가장 깊고 조용한 곳에 숨어 있었다. 그날 이후 저는 환자들에게 더 이상 폭포를 공략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강에서 가장 신비로운 발원지를 찾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남편들이 아내의 사타구니를 존중과 사랑으로 탐색하기 시작하자 아내들은 평생 처음으로 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강물처럼 짜릿한 전율과 함께 깨어나는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낡은 지도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를 펼치는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위대한 강의 발원지를 찾아가는 구체적인 항해법을 당신에게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항해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빈 배로 강을 떠나 빈 배로 돌아오는 외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왜 당신의 최선과 노력이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늘 겉돌기만 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강의 흐름에 비유해 상세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제 설명을 듣고 나면 더 이상 자신의 정성이 부족했다고 자책하지 않고 단지 물길의 원리를 몰랐을 뿐이라는 사실에 안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성의 성적 흥분은 거대한 강의 수문을 여러 강물을 방류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강물이 힘차게 흐르려면 반드시 순서에 맞는 단계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문제, 발원지를 무시하고 하류부터 공략하는 성급함. 지금까지 당신은 여성의 성감대를 가슴이나 음액처럼 눈에 잘 띄는 강하류의 유명한 폭포나 호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시작하면 다른 곳은 신경 쓰지 않고 곧바로 그 유명한 관광지로 직행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웅장한 폭포라도 그 폭포를 제대로 즐기려면 만드는 상류의 물줄기가 말라 있다면 폭포는 그저 초라한 절벽에 불과합니다. 여성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전체의 성적 에너지가 충분히 흐르기 전에, 즉 상류의 물이 충분히 불어나기 전에 하류의 특정 지점만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마른 폭포에 조약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감흥도 울림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성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직접적인 자극으로 불편함과 통증을 느끼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진짜 발원지의 중요성을 몰랐던 무지. 그렇다면 그 위대한 강의 발원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여성의 사타구니입니다. 이곳은 해부학적으로 여성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통로 중 하나입니다. 여성 성기, 즉 음액과 질벽, 허벅지 안쪽의 모든 쾌감신경이 이 좁은 계곡을 통해 뇌로 연결됩니다. 즉 사타구니는 모든 쾌감신경이 모여 출발하는 중앙터미널과 같습니다. 그런데 평생 당신은 이 중앙터미널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터미널에서 버스가 출발해야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당신은 목적지인 폭포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타구니는 신경뿐 아니라 여성 성기로 가는 중요한 혈관과 림프가 집중된 생명의 교차로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혈액과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은 대의 수문을 열기 전에 상류에 맑고 따뜻한 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충분한 에너지가 발원지에 모이면 그 힘은 자연스럽게 강줄기를 따라 흘러내려 하류의 폭포를 어느 때보다 웅장하고 힘차게 만들게 됩니다. 즉, 사타구니를 먼저 부드럽게 공략해 아내의 몸 전체를 이열하면 나중에 음액이나 가슴을 살짝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당신의 손길이 겉돌았던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물길의 순서를 몰랐고 강의 발원지가 어디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잘못된 낚시법을 버리고 모든 큰 물고기들이 모여있는 비밀의 발원지로 함께 떠날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이야기의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순간입니다. 제가 지난 28년간의 상담 경험과 해부학적 연구를 통해 완성한 잠들어 있던 아내의 쾌감 강물을 깨워 거대한 해일로 만드는 기술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법의 핵심은 더 이상 여성을 정복하려 하지 않고 그녀의 몸을 탐험하고 발견하려는 위대한 탐험가의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탐험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그녀의 사타구니, 즉 Y존 델타입니다. 비밀의 핵심, 그녀의 몸속 나일강 삼각주를 찾아라. 고대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 하류 삼각주에서 시작했듯 여성 쾌감의 모든 문명은 그녀의 Y존, 즉 아랫배와 허벅지가 만나는 삼각형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해부학적으로 이곳은 치골, 서해인대, 허벅지 내전근이 만나는 지점으로 여성 생명력과 관련된 모든 신경, 혈관, 림프가 집중되는 생명의 삼각주입니다. 이곳은 여성 몸에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하며 민감한 부위지만 역설적으로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의 손길을 받지 못한 가장 외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남성들은 늘 이 중요한 삼각주를 그냥 지나쳐 성기라는 목적지로 돌진하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문명을 깨우는 단 하나의 열쇠, 그것은 직접적 접근이 아니라 간접적 접근입니다. 이 삼각주를 처음부터 강하게 누르거나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막 싹을 틔우려는 새싹을 군화발로 짓밟은 것과 같습니다. 해답은 간접적 접근에 있습니다. 삼각주 자체를 바로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삼각주로 흘러들어가는 작은 강줄기, 즉 허벅지 안쪽과 아랫배를 먼저 부드럽게 만져 자연스럽게 삼각주 전체에 따뜻한 에너지가 모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차가운 아궁이에 불을 붙이는 과정과 같습니다. 꺼진 아궁이에 바로 불을 붙이려 하면 절대 붙지 않습니다. 먼저 아궁이 주변 공기를 따뜻하게 하고 마른 신문지처럼 작은 불씨로 주변을 서서히 달군 뒤 불을 붙여야 전체가 활활 타오릅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입김이 바로 그 작은 불씨입니다.
사타구니 주변을 부드럽게 탐색하는 것은 단순히 피부를 만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뇌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가장 소중하고 비밀스러운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존중하며 천천히 당신이 허락할 때만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이 존중과 기다림의 메시지가 그녀의 뇌를 안심시키고 몸의 모든 방어벽을 허물어 쾌감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합니다.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당신이 찾아야 할 것은 단순한 쾌감 버튼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여는 신뢰의 버튼입니다. 그리고 그 버튼은 바로 그녀의 사타구니를 대하는 당신의 조심스럽고 경건한 손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비옥한 삼각줄을 어떻게 경작하여 쾌감의 문명을 열 수 있는지 상세한 3단계 Y존 델타 터치 기술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손을 투박한 농부의 손에서 잠자는 문명을 깨우는 섬세한 고고학자의 손길로 바꾸는 3단계 깃털 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애무가 아니라 그녀의 몸과 마음에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심어주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반드시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와 방법을 정확하게 따라야 합니다. 준비 단계,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 그녀를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눕히고 무릎 밑에 푹신한 베개를 받쳐 허리와 골반을 완전히 이완시킵니다. 방 안의 조명은 살짝 어둡게 하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의 손은 미리 비벼 따뜻하게 준비합니다. 차가운 손은 긴장을 유발합니다. 손에 약간의 오일이나 로션을 발라 부드러운 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제1단계, 삼각주 주변을 부드럽게 탐색. 본격적으로 발원지를 탐험하기 전 주변 넓은 영역을 부드럽게 만져 그녀에게 지금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 시작됨을 알립니다. 손바닥 전체를 아랫배, 배꼽 아래 부분에 가만히 올려 30초간 유지하며 그녀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바닥의 온기는 그녀에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 시간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아랫배 전체를 1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다음으로 양손으로 허벅지 바깥쪽에서 안쪽까지 넓게 부드럽게 쓸어 모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때 Y존의 가장 민감한 부위는 아직 건드리지 않고 허벅지 안쪽 윗부분까지만 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성스러운 신전에 들어가기 전 외곽 정원을 거니는 듯 천천히, 경건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 과정을 2분 정도 반복하면 그녀의 몸은 서서히 긴장을 풀고 당신의 손길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몸이 침대에 깊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2단계, 깃털로 Y존 델타 터치. 이제 핵심인 Y존 델타, 사타구니를 터치할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깃털처럼 가벼운 자극입니다. 오른손 검지, 중지, 약지를 가지런히 모으고 힘을 완전히 빼고 지문 부분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른쪽 골반 옆 튀어나온 뼈에서 아랫배와 허벅지가 만나는 경계선을 따라 천천히 깃털이 스쳐 지나가듯 쓸어내립니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손가락이 3cm 이동하는데 최소 5초 이상 걸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느려 답답할 수 있지만 느림이 그녀의 신경을 하나씩 깨우는 비밀입니다. 깃털 터치를 Y존 약간 위와 아래까지 여러 작은 강줄기를 그리듯 위치를 조금씩 바꿔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숨소리가 가빠지거나 허리가 살짝 들썩이는 등 긍정 신호가 보이면 손끝에 아주 약간 압력을 더해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하지만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녀가 당신의 손길을 받아들이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왼쪽 Y존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며 양쪽을 균형 있게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점점 따뜻해지고 피부가 살짝 붉어지는 것은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몸 전체가 깨어나는 증거입니다. 제3단계, 발원지에 온기를 불어넣기. 이제 그녀의 몸은 완전히 이완되고 발원지는 따뜻한 에너지로 가득 찹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너지를 봉인하고 깊은 신뢰를 주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손바닥 전체를 다시 아랫배와 허벅지 주변에 올려 부드럽게 눌러주며 그녀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전달합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Y존 바로 윗부분, 즉 치골 부드러운 언덕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려놓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당신의 따뜻한 손과 안정된 에너지를 1분 정도 전달해주세요. 이 동작은 그녀에게 나는 단순히 당신의 쾌락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 전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라는 깊은 존중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끝나면 그녀의 몸은 완전히 열려 있을 것입니다. 몸 전체에 따뜻한 에너지가 흐르고 모든 쾌감 신경이 깨어난 상태가 됩니다. 이제 가슴이나 음액 같은 다른 성감대를 살짝 자극해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강렬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강의 발원지를 깨워 에너지가 온몸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발원지를 깨우는 3단계 깃털 터치 2단계는 매일 밤 사랑의 의식처럼 실천해야 합니다. 단순한 흥분 기술이 아니라 44년간 잠들어 있던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어 당신을 단순한 남편이 아닌 그녀의 몸을 가장 잘 이해하는 위대한 예술가로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라도 화가의 마음이 조급하고 이기적이라면 명작이 아닌 졸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3가지 중요한 태도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속도가 아니라 탐험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남성들은 흔히 빨리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깃털 터치에서 속도는 가장 큰 적입니다. 손가락 하나가 1cm 이동하는데 5초 이상 걸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느림의 미학은 2가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성의 뇌가 당신 손길의 미세한 감각을 충분히 느끼고 증폭시킬 시간을 줍니다. 당신의 느긋한 태도는 그녀에게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즐기고 있으며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깊은 안정감을 전달합니다. 둘째, 안정감 여성이 마음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서두르는 남자에게는 마음을 절대 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기꺼이 기다려주는 남자에게만 깊은 곳을 보여줍니다. 셋째, 손가락은 질문지입니다. 당신의 손길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끊임없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여기는 어떠세요? 이 정도 압력은 괜찮으세요? 이 느낌이 마음에 드시나요? 손가락 하나하나가 질문을 담고 그녀의 몸이 대답하게 하십시오. 그녀의 몸이 부드럽게 이완되고 숨소리가 깊어지며 허리가 손길 쪽으로 움직이면 그것은 좋아요. 계속해주세요 라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몸이 굳거나 숨을 멈추거나 살짝 뒤로 물러나면 잠깐만요. 조금 불편해요 라는 신호입니다. 이 소리 없는 몸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최고의 예술가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배운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려 하지만 모든 여성의 몸은 다릅니다. 어떤 여성은 강한 터치를, 어떤 여성은 아주 약한 터치를 선호합니다. 아내가 어떤 터치를 좋아하는지는 오직 그녀의 몸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질문하고 그녀의 몸이 답하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결과 집착을 버리십시오. 오늘 밤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우고 오직 이 터치를 통해 깊은 교감을 나누고 그녀 몸의 반응을 함께 관찰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결과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느끼며 깊은 감동과 신뢰를 갖게 됩니다. 여성에게 가장 큰 만족감은 남자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확신입니다. 둘째, 결과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 당신의 몸과 마음은 역설적으로 훨씬 자연스럽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삽입 없이도 충분히 황홀하고 친밀한 교감을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된 셈입니다. 경지입니다. 젊은 남자들은 삽입과 사정이 성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숙한 남자는 몸의 교감이 반드시 삽입으로 끝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당신의 따뜻한 손길과 그녀의 부드러운 신음, 소리만으로도 그 어떤 격렬한 섹스보다 더 깊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3가지 마음가짐만 잊지 않는다면
당신의 손길은 단순한 터치를 넘어 그녀의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소개한 발원지를 깨우는 깃털 터치는 단순히 한 여성의 몸을 깨우는 것을 넘어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부부 사이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영혼을 다시 만나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44년 차 부부 김대호 환자분의 눈물 섞인 고백을 통해 증명됩니다. 그는 강의 발원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후 아내에게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아주 중요한 걸 배웠어. 평생 당신 몸에 대해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 오늘 밤 나를 당신 몸을 처음 배우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번 섬세하게 마사지해도 될까? 2달 후 그는 아내와 함께 다시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깊은 좌절과 서운함은 사라지고 두 사람은 마치 새로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따뜻한 애정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김대호 환자분이었습니다. 원장님,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벅찬 감정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사정이나 오르가즘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신경을 손끝에 모아 아내의 아랫배와 사타구니를 아주 천천히 깃털처럼 쓸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 10분 후, 늘 목석처럼 가만히 있던 아내의 몸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고 44년간 들어본 적 없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당황했지만 원장님 말씀을 기억하며 서두르지 않고 아내의 숨소리에 맞춰 부드럽게 터치를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의 손을 꼭 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라고 묻자 아내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너무 좋아서.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라 내 몸이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줄 44년 만에 처음 알았어.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아내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자신이 평생 아내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수줍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 제 몸을 만질 때마다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설렘과 기대감을 느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어요. 진심으로요. 보십시오. 깃털 터치는 단순히 쾌감을 주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의 몸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고 갈 때 비로소 부부 사이의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두 사람의 영혼은 진정으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내와의 잠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 기술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것은 침실을 넘어 부부 관계 전체, 나아가 남은 인생의 행복을 좌우할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아내의 발원지를 깨우는 손길은 단순한 하룻밤의 열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메마른 일상에 다시 사랑과 활력을 불어넣는 위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 변화, 부부 사이의 대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많은 부부가 대화를 단절합니다. 특히 성적인 문제는 민감하고 부끄러워서 마음속에 쌓이고 다른 모든 대화까지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내의 몸에 먼저 손으로 말을 걸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손길은 나는 당신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비언어적 소통이 물꼬를 트면 부부는 성적 문제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솔직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눌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많은 환자 부부가 증언합니다. 깃털 터치를 시작한 이후 침대뿐 아니라 식탁, 거실, 산책길에서도 대화가 늘었다고 합니다. 신체적 친밀감이 회복되면 정서적 친밀감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마치 얼어붙었던 강물이 녹으면 다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새들이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변화, 당신은 존경받는 남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편들은 종종 가정에서 돈 버는 기계나 무뚝뚝한 가부장으로 여겨지며 소외감을 느끼곤 합니다.